대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창가에 앉은 강세중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8년의 세월 동안 전기기술자로 일하며 모은 5억 원.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결실이었죠. 여보, 이제 결정했어요. 하영옥이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래, 아들네 곁으로 가자. 이젠 우리도 손주들 웃는 얼굴 보면서 살 때가 됐어. 영옥은 미소 지었어요. 송파구 집값이 비싸다던데. 평생 모은 돈 이제 써야지. 혼자 늙어가는 것보단 가족과 함께하는 게 좋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려앉는 노을이 두 노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죠. 내일 민재에게 전화해볼까? 세중이 말했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도 행복해질 차례예요. 서울 송파구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강민재가 환한 미소로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세중과 영옥은 긴장된 표정으로 아들의 집에 들어섰어요. 30년 전 분가한 이후 명절에만 오가던 곳이었죠. 거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11살 손녀 유진이 달려왔어요. 뒤이어 14살 손자 준호도 나타났죠. 아이고, 우리 손주들 많이 컸구나. 영옥이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며느리 오지연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했으니 푹 쉬세요. 상다리가 휘는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세중은 이런 대접이 낯설었죠. 평소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인 적은 없었거든요.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서울에 오시면 좋은 병원도 많고 우리가 모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민재의 말에 세중은 미소로 답했어요. 식사 중 준호가 유진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오늘 잘해드리래요. 영옥의 젓가락이 그대로 멈췄어요. 세중의 얼굴도 굳었죠.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깊은 실망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식사 후 민재는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방을 보여주었어요. 두 분 쓰시기에 조금 좁을 수도 있지만 곧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니까요. 잠자리에 든 세중과 영옥은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족과의 재회가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의 마음속에 씁쓸한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중은 갑자기 찾아온 갈증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하던 중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의 발걸음을 멈췄죠. 아버님 통장에 5억이 있다는 게 확실해.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어머니가 실수로 말씀하신 거야.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확인도 해봤어. 민재가 대답했어요. 세중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그림자에 숨어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듣기로 했죠. 그 돈 전부 다 받을 수 있을까? 지연이 물었어요. 민재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5억 중에 2억만 증여받고 나머지는 요양비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세금도 덜 내고. 근데 부모님이 선뜻 응해주실까? 지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어르신들 순하시니까 잘 구슬리면 돼. 우리가 모시는 척하면서 천천히 설득하자. 세중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방으로 돌아온 세중은 잠든 영옥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무슨 일이에요? 영옥이 졸린 눈으로 물었죠. 세중은 방금 들은 대화를 모두 전했어요. 영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아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환대해준 거였군요.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은 밤새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이 어둡게 펼쳐져 있었죠.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처럼 두 노인의 마음속에도 빛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세중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옥은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의 노후를 위한 거예요. 자식에게 줄 것이 아니라. 새벽 5시. 아직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세중과 영옥은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어제 입고 온 옷을 그대로 입고 가져온 작은 가방만 들었죠. 여보, 정말 이렇게 가도 될까요? 영옥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돌아가는 게 맞아. 여긴 우리 집이 아니야. 부엌 테이블 위에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먼저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영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꿈은 이렇게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역은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어요. 두 노인은 대전행 첫 차표를 끊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세중은 영옥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미안해요. 내가 서울에 오자고 했으니까. 세중이 중얼거렸어요. 영옥은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섰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죠. 우리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영옥이 물었어요. 세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야. 우리 인생을 위해 쓰자. 기차가 터널을 지나자 창문이 거울처럼 변했어요. 그 안에 비친 두 노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전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았어요. 서로에게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죠. 그 순간 가슴속에 새로운 결심이 싹 텄습니다. 자식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한 거예요. 대전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며 세중이 말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네. 영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첫째로 생각한 게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찾은 자신들의 공간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중과 영옥은 작은 마당에 테이블을 놓고 차를 마셨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여보 기억나요? 30살 때 함께 만들었던 버킷리스트. 영옥이 오래된 노트를 꺼내며 말했어요. 세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대부분 자식 키우느라 미뤄두긴 했지만 영옥은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이 적혀 있었죠. 그 밑으로 작은 텃밭이 있는 전원주택에 살기, 세계 각국 요리 배우기 같은 목록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예전부터 크루즈 여행 가고 싶어 했잖아요. 영옥이 말했어요. 세중은 찻잔을 내려놓고 영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꿈 현실로 만들자. 두 사람의 눈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평생 자식만 보며 살아온 그들에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민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옥이 문득 물었어요. 세중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중요한 건 민재가 아니라 우리야.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자고. 영옥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행복하게 늙어가기라고 적혀 있었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함께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두 사람만의 시간이에요. 영옥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두 사람은 오래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꿈들이 이제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세중은 책상에서 달력을 가져왔어요. 이번 달부터 계획을 세워보자. 먼저 크루즈 여행 정보부터 알아봐야겠어. 영옥은 컴퓨터를 켜고 세계 일주 크루즈를 검색했습니다. 눈부신 바다와 이국적인 항구 도시들의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영옥의 눈이 반짝였죠. 세중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영옥의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이틀 후 세중과 영옥은 대전 시내의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상담원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세계 일주 크루즈요. 가장 좋은 걸로 보여주세요. 세중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상담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2억까지는 쓸 수 있어요. 영옥이 당당하게 말했죠. 상담원은 놀란 표정으로 태블릿을 들고 와 다양한 크루즈 상품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20일간의 세계 일주 50개국을 방문하는 코스였어요. 이거 좋네요. 예약할게요. 세중이 결정했습니다. 여행사를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평생 꿈꿔왔던 여행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을 정리해야겠네요. 영옥이 말했어요. 세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심 가까운 전원마을로 이사하자. 작은 텃밭도 가꾸고 대전 외곽의 은퇴자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전원주택 단지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작은 텃밭이 딸린 현대식 주택은 두 노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여기서 새 생활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영옥이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모아온 추억들이었죠. 영옥은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가져갈까요? 버릴까요? 영옥이 물었어요. 세중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자. 이젠 우리가 우릴 돌볼 차례야. 자식도 좋지만 우리 인생도 중요하지. 영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랍 속에 몇 장의 사진만 남기고 나머지는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대전의 밤하늘은 서울보다 별이 많았죠. 우리 인생이 이제야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영옥이 말했습니다. 세중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78년 만에 진짜 우리를 위한 삶을 살게 됐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중과 영옥은 새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거의 마쳤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은 기부하고 필요한 것들만 남겼죠. 그때 세중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재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세중과 영옥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받을까요? 영옥이 물었어요. 세중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아무 말도 없이 가시다니. 민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 편지 안 받니? 세중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급한 일인데요? 아버지, 무슨 오해라도 있으신 건가요? 세중은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린 오해하지 않았다. 다 들었거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민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영옥에게도 들리도록 세중은 스피커폰을 켰어요. 아버지, 그게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세중은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재야, 너희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을 살기로 했어. 세중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돈을. 세중이 민재의 말을 끊었어요. 그 돈은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다. 이제부터 우리 돈은 우리가 써. 유산 대신 부모의 삶을 축복해다오. 영옥이 세중 옆에 앉아 전화기 쪽으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우리가 너무 섭섭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도 이제 우리 삶을 살고 싶구나. 어머니.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가족 잘 지내렴. 가끔 연락하마. 세중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영옥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냉정하게 대했나요? 세중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게 맞아. 우리도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영옥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번 선택이 평생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일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색채처럼 두 사람의 인생도 새로운 빛깔로 물들기 시작했죠.